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입지가 최상급이지요. 상로 구성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로 구성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분당 상로 구성 위치부터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전철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이고요. 바로 옆으로는 이렇게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로 구성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자역 더블역세권이고요. 상록마을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또한 고등학교도 단지와 이렇게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천이 가까워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적합한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당 상로 구성 일반 현황을 보면 준공연월은 지난 95년 1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27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27개 동 176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4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됐고, 평형은 22평에서 57평까지 7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18%, 건폐율은 18%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6대입니다. 난방은 지역 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계단식과 복도식 혼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우성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로 구성 평형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6평은 368세대, 그리고 46평은 가장 많은 584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76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현관 구조를 보면 22평과 23평은 복도식, 그리고 나머지 평형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2평과 23평은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2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그리고 가장 큰 평수인 57평은 침실 5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 시에 가장 중요하다는 대지 지분을 보면 22평과 23평은 9.78평, 32평은 14.52평, 그리고 가장 큰 57평은 26.07평으로 대지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지 지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시에 사업성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를 보면 평형에 따라서 14만원부터 41만원까지 부과되고요. 지난 2015년에 수도 배관 교체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이런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로 구성에 대한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 다음에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95년 1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27년차 구축이고요. 총 27개 동 176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학군을 보시면 신기초등학교와 정자중학교가 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한솔고등학교 등 초, 중고등학교가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한 그런 입지입니다. 네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 더블역세권이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시청, 판교, 테크노밸리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 접근이 편리한 직주 근접의 입지고요. 여섯 번째는 단지 내 조경과 녹지 자체가 공원 같은 분위기고요. 또한 탄천과 정자공원, 그리고 분당 중앙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서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입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학원, 그리고 스포츠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미래 가치가 아주 큰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로 구성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료 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상로구성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2평과 23평을 보시면 비슷한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22평은 작년 12월에 10억 4천만원, 그리고 24평은 금년 1월에 12억 6천만원 거래로 각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는 거래가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호가는 12억 원 중반대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5억 5천만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평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14억 원대로 크게 점프했고요. 지난 1월에는 14억 6천만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는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호가는 최고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5천만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31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에 15억 1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15억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는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이지만 현재 호가는 15억 원 수준에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세가는 8억 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7평입니다. 작년까지는 14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2월에는 16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호가는 17억 원 수준이고요. 전세 물량은 잠긴 것으로 보이네요. 46평 보실까요? 금년 들어오면서 지난 1월에 17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거래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19억 원까지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고 전세가는 9억 8천만 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로 구성에서 가장 큰 평수 57평입니다. 금년 1월에 드디어 20억 원대로 진입했고요. 얼마 전 5월에는 20억 4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20억 원 대외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전세가는 10억 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1년 전 작년 6월과 비교하면 4억 7,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로 구성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평형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말부터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사 부동산 대책 후로는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가는 강하게 출현하고 있고요. 물량은 크게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로 구성 주변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평대와 30평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로 구성 26평은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상록 라이프 20평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에 9억 9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고요. 이제 10억 클럽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거래가 멈춰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느티마을 4단지 27평과 29평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 12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얼마 전 5월에는 13억 3천만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41%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이면서 3억 9천만 원이 급등했습니다. 상승세가 엄청나네요. 대단합니다. 다음은 한솔 6단지 주공 24평과 25평입니다. 얼마 전 5월에 드디어 10억 클럽에 진입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1년 전 작년 5월에 비해서는 3억 1,500만 원이 급등했습니다. 상승률은
45%입니다. 완전 로또 수준이네요. 다음은 30평대 실거래 가격 보시겠습니다. 상록 5성 31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상록 라이프 31평입니다. 거래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 14억 3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찍은 다음 현재까지는 거래 소식이 없습니다. 호가는 14억 9천만원 매물이 한 건 보이던데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음은 정든마을 6단지 우성 31평입니다. 금년 들어오면서 12억 원대로 상승했고 지난 3월에는 12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작년 5월에 비해서는 4억 4천만원이 급등했습니다. 상승률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54%입니다. 우성 소유자분들 완전 대박이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솔 1단지 청구 32평 보시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4월까지 거래가 끊겼다가 얼마 전 5월에는 13억 8천만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3억 8,5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38%입니다. 지금까지 상록 우성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사 부동산 대책 발표 후로는 대부분 단지들이 거래가 크게 우측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호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최고가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 부진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관망하는 그런 장세 속에서 안정적인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상록 우성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대단지, 더블 역세권, 직주근접, 학세권 등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최상급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도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세를 바탕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큰 폭의 급등세보다는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